10분 안에 내 마음을 흔드는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은 김형철 와운의 파트너의 제안 함께 받아보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 기대되는데요. 한번 네.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한솔제지 대 한창제지. 아이고 대표님, 네. 항상 이렇게 제가 대표님 나오시면 뭔가 첨단의 업종에서 가져오시겠구나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전통 제조업에서 네. 들고 나오셔서 또 이제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둘 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제조업이고 네. 제지업이고 제지업은 어떤 기존 전통 어떤 제조업의 어떤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기존 제지업의 어떤 미래와 아니면 이 업종에서의 어떤 새로운 신성장 동력 이런 부분 이 두 가지가 좀 겹쳐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한번 차분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도 이제 제지업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이제 제지업종은 사실 재미가 없는 업종으로 이제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성장의 한계에 이제 좀 부닥쳐 있는 그러한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섹터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다음에 주가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없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지업종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택배랑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언택트 관련된 소비가 증가되면서 그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있었고 일부 이제 제지주들이 그와 관련해가지고 백판지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이제 조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 제지업종도 새롭게 상단을 좀 열려는 그러니까 업계 내에서 고민이 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실 제지업종 하면은 이제 국일제지가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만들면서 이 앞전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크게 올랐고 일각에서는 이제 국일제지가 아니라 구글제지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일단은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그래핀인데 그 외에 오늘 준비한 이제 한창제지랑 그다음에 이제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쪽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열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 같은 섹터 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사실 이 앞전에도 아마 화학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기본 본업이 어쨌든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움직임이 좋은데 플러스 알파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열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롯데정밀화학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그 이슈가 빨리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본론으로 돌아서 제지업종을 좀 보면 작년에 한 해 이제 약간 제지업종 내에서도 포장재랑 인쇄용지를 하는 쪽에 수익률은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랑 제약, 화장품 요 고급 포장재 그러니까 백판지를 하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좀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인쇄용지나 이쪽을 하는 쪽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펄프 가격 하락이랑 그다음에 원달러 수혜로 대부분 이익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제지업종에 대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한솔제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지업종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미가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증권사 커버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솔제지는 최근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커버리지가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한 3,8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프로테고랑 테라바스라는 이 수분해성 종이 포장재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 수요가 워낙 이제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환경 문제가 좀 이슈가 됐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이 또는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업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종이 업계도 이제 좀 그걸 고민을 하고 있고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고랑 테라바스라는 요 이제 친환경 포장재를 좀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해브엠브랑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그를 이용해서 이제 패키징을 실질적으로 선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ODM 기업 엔코스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팩 파우치를 프로테고를 이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틴 분말 관련해가지고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배민 많이 아시는데요. 이 배민상 이제 상회라는
고 배달의 민족 계열 그쪽에서 이 이제 그 여기서 만든 친환경 관련된 종이로 된 이제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어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쪽 친환경이 어쨌든 큰 화두이기 때문에 제지업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키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솔 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모멘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솔 EME를 작년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쓰레기가 많이 그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소각하고 폐기물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는데 이쪽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커머스 되게 많이 이용하는 네. 사람인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배달돼 오는 그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됐던 부분들이 종이로 대체되는 네네네. 경우가 상당히 지금 늘고는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그럼 한창제지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창제지는 시가총액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이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리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우리 저김 대표님 아니면 네.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는 거네요.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심이 그만큼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은 이제 1,4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부 이제 뭐 정치 테마로 이제 엮였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시각을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본업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백판지를 그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작년에 이제 신풍재지 기계 장치를 이제 매입을 해서 이쪽을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캐파 자체가 증가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이제 점유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을 잠깐만 잡아주시면 작년에 이익률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판지를 좀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대 이익률이 나왔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 정도로 이제 이익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신풍 재지 쪽의 그 기계 장치 부분들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 캐파를 조금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뭐 시청자분들 중에 뭐 네.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두 회사가 좀 익숙하기도 하고 제지업이 좀 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지업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주가의 흐름도 느리고 뭔가 이렇게 과연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제지업에 들어가느니 다른 업종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그 제지업에 좀 투자를 한다면 이런 점에서 조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성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하단이 좀 든든하다라고 네, 봐야 되나요? 하단이 좀 든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업종이나 다른 섹터들은 뭐 워낙 이제 그 한국경제TV 다른 코너들이나 네. 이제 뭐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관심은 없지만 향후 이제 모멘텀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업종을 좀 골라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제지 업종 중에서 이런 트렌드가 한 번씩 만들어질 때마다 주가 상당히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데 네. 앞서도 이제 국일제지도 말씀드렸지만 무림SP라는 기업도 종이 빨대 최근에 이제 뭐 스타벅스 그러니까 별다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네. 빨대를 이제 종이로 교체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트렌드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제지 업종도 좀 친환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 생활 속에서 이런 게 변하는구나 할 때 네. 뭐 그 주식을 사라라는 뭐 이렇게 좀 교과서적인 그런 어프로치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주식을 찾는 피터 린치를 제가 네. 이제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관점으로도 좀 가져와 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식 이렇게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본인 주변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네. 가볍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사실 그 편안하면서도 수익률을 좀 잘 끌어올릴 수 있는 왜냐면 이제 트렌드 변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내가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믿고 투자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할 수 네.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회사에 이거 괜찮네 했을 때 뭐 당연히 또 그 종목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는 좀 찾아보실 필요는 네,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의 선택이 남았는데
오늘 좀 고민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 조금 달리는 말에 타볼까 하는 쪽으로 투자 취향이 좀 바뀌고 있어서 네. 제지업 어떻게 대표님은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가세요? 사실 이제 이건 성향 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한 3,800억 정도가 되고 한창재지는 한 1,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 이제 커버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이던스를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추세를 타고 가는 한솔재지가 조금 더 낫지 네.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번 이제 좀 시간을 녹여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슈팅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창재지이지 않을까 선택은 네. 앵커님이 해주시는 거니까요. 네, 저는 아까 이제 국일제지가 네. 구글에 네, 네. 빗대어졌듯이 한솔제지가 뭐 아마존 수준이 되기를 바라며 한솔제지를 택해 보겠습니다. 매매 네. 전략 주시죠.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표가는 한 19,000원 정도 위쪽 상단을 돌파하는 가격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선택하지 않은 종목 저희 방송 끝나고 올라가는 유튜브에 풀 버전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서 매매 전략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